한국인 일일 칼슘 섭취량은 497mg, 권장량 1200mg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렇다면 부족한 500mg의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두부 3분의 2모에 들어있는 칼슘은 약 500mg. 두부는 칼슘 섭취에 더없이 좋은 재료이다. 추어탕 한 그릇에 들어있는 칼슘은 600에서 700mg. 하지만 자주 먹는 음식이 아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멸치에도 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한 종지를 다 먹어야 비로소 칼슘 권장량을 채울 수 있다. 가장 손쉽고 효과적으로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유를 마시는 것. 하루 2잔의 우유만으로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 우유로 청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은 그 대용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구르트. 는 우유에 못 마시는 분들도 전혀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치즈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재밌게도. 그래서 요구르트를 하면은 요구르트 조그만 100ml짜리 있죠? 그걸로 하면 한 5개, 큰 걸로 하면 2개 정도. 그다음에 치즈는 그 납작 치즈라면 5개 정도 드시면 되게 한 500m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유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에도 많은 좋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은 우유 섭취가 절대적으로 저는 권장을 합니다. 한국인에게 절대 부족한 2가지. 그 2번째, 물. 경기도 부천시. 36살의 수의사 박규현 씨. 박 씨에겐 남다른 식습관이 있다. 동물을 돌보느라 바쁜 와중에도 하루 4번 때마다 커피를 마시는 것. 대신 특별한 갈증을 느끼지 않는 한 물은 거의 마시지 않는다. 커피를 하루에 한 3-4잔 마시는 게 습관이라 커피 마시고 목마를 때는 이제 굉장히 배고프다가 밥을 먹었을 때나 짜게 먹었을 때 그럴 때만 물을 좀 1컵 내지 2컵 혹은 뭐 콜라 같은 음료수 그렇게 먹는 편이고 보통 때는 갈증을 느끼는 자체가 별로 없어요. 거의 약이에요. 냉장고 가득 각종 음료수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박규현 씨는 거의 손을 대지 않는다. 이건 옆집이 이제 약국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누가 올 때 또 사오더라고요. 그렇고 물은 거의 미용사가 혼자 다 먹고 이렇게 밖에 나갔다 오면 식탁에 가서 먼저 주전자에서 물 따라 먹고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밤에 자다가 나와서 아니 엄마는 밤중에 뭘 했다고 자다가 나와서 물을 먹는지 저는 진짜 집에도 물이 없어도 아무 불편하지 않을 정도니까 남들은 이렇게 물을 많이 먹는 게 이상해요. 또 생수는 왜 갖고 다녀요 도대체 학생들 가방에다가. 아니 김관님이신지 동료와 함께하는 점심 식사 시간. 국물과 건더기를 함께 먹는 동료들과는 달리 박규현 씨는 계속 국물만 떠먹는다. 물은 안 드시는데 국물은 다 드시나요? 네, 전 국물 많이 먹어요. 국물이 항상 모자라죠. 식사를 마친 후 박규현 씨는 물컵에 입을 잠깐 대는가 싶더니 이내 물컵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박 씨가 하루 종일 마신 물의 양은 겨우 1컵 정도. 수분 섭취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는 박규현 씨. 과연 몸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까? 몇 가지 검사를 해본 결과 피부 건조, 부종, 만성 피로, 그리고 배변 횟수와 양의 감소 등 전형적인 만성 탈수 증세를 보였다. 만성 탈수라고 하면은 우리 몸의 거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장기간, 특히 3개월 이상 1 내지 2% 부족한 상태를 의미를 하고 몸에 그 여러 가지 증세를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 몸의 저항력, 몸의 변화, 외부의 변화나 내부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적응하는 능력이 한계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살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몸의 변화가 올 때, 이럴 때 내가 그것을 이기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그만 병을 크게 앓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되죠. 과연 물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우선 물은 건조해지기 쉬운 목의 점막을 적셔 저항력을 높인다.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간 물의 일부는 위벽으로 흡수돼 혈관으로 퍼져나간다. 나머지 물은 장으로 흘러가 소화 기능을 돕는다. 위와 장에서 흡수된 물이 혈관으로 들어가면 혈액과 함께 전신으로 퍼져나간다.
물은 혈액순환을 통해 1분 후엔 머리와 생식기에, 10분 후엔 피부에, 20분 후엔 심장에 도달한다. 혈액의 주성분을 이루는 물은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에 공급하고 노폐물이나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한다. 신진대사의 핵심 역할을 하는 물, 따라서 탈수는 크고 작은 질병들을 야기한다.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은 그 요석, 그러니까 콩팥의 돌이라 그러죠. 굉장히 아픈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더 진전되면은 그 요로에 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더 흔하게는 이게 만성 탈수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갈증을 갖다가 식욕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물을 먹어야 될 때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 만성 탈수입니다. 우리의 몸은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는 걸까? 호흡으로, 피부로, 그리고 땀으로 각각 0.5리터의 물이 배출된다. 또 대소변으로 1.6리터의 물이 빠져나간다. 반면 식사와 재활용으로 1.6리터가 섭취돼 꼭 필요한 물의 양만 1.5리터. 전문가들은 하루 2리터의 충분한 물을 마시라고 권장한다. 하루 2리터 물을 마셔라. 물 섭취 방법에 있어 가장 흔한 오해는 커피나 청량음료로 물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런 음료는 이뇨제 역할을 해서 오히려 탈수를 돕는다. 술도 마찬가지다. 술을 마시게 되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갈증이 심해진다. 술이 마신 물의 1.5배 이상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이다. 결국 몸이 원하는 물은 다른 성분이 섞이지 않은 생수로 섭취해야 한다. 순수한 물로서 하루에 8컵 정도를 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제부터는 물 마시는 그 습관을 갖다 기르시는데, 보통 그저 우리 왜 그 페트병 있죠, 500cc짜리. 그거 하나씩 꼭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아무 때나 마시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그 대접을 갖다가 차로 하죠. 뭐 커피라든지 녹차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차 대접이라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차 대접하지 마세요. 물 대접하십시오. 물이 제일 좋은 음료니까 물 대접할 때가 그분한테 제일 좋은 대접이 된다는 거죠. 유태우 교수의 건강 식탁 제안. 첫째, 하루 2잔의 우유로 칼슘을 보충하라. 둘째, 하루 2리터 물을 마셔라.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다. 전신에 힘이 쭉 빠지면서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가 밀려온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서 여기저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지만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공포가 밀려와서 지하철도, 엘리베이터도, 비행기도 탈 수 없게 돼버리는 공황장애. 생로병사의 비밀 다음 이 시간에는 죽음을 부르는 마음의 병, 그 2번째 시간으로 공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